안녕하세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새 가족을 만난 떠돌이개라는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림은 루스 브라운이고요. 책은 수의사 제임스 헬리엇이 지었고요. 옮긴 공경이에요. 자, 새 가족을 만난 떠돌이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장날이면 테레비 부근에 사는 농부들은 팔 것들을 가지고 읍내에 나왔습니다. 나는 장날마다 농부들을 만나러 장터에 나갔어요. 농부 한 사람이 다가와 병든 접소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빵을 파는 노점 앞에서 구걸을 하듯 똑바로 앉아있는 개가 보였어요. 저 개 좀 보세요. 어디서 온 녀석일까요? 나는 농부에게 말했어요. 내 직업이 뭐예요? 수의사거든요. 그러니 저렇게 떠돌아 있는 개를 보면 어때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했다. 하나 먹어라. 빵정수가 던져준 빵을 개는 맛있게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손을 내밀자 본체도 않고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버터, 치즈를 파는 노점 앞에서 아빠를 내리고 고개를 치켜든 채 다시 구걸하는 자세로 앉았답니다. 또 그러는데요. 저렇게 앉아있으니 너무 가여워 보여요. 맞아요. 말라서 뼈만 앙상하네요. 농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나는 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개는 잡종이었지만 테리어와 비슷한 분위기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이 좀 궁금하죠? 나는 조심스럽게 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개는 과자를 얻어먹고 있었어요. 자, 착하지 이리 오렴. 나는 개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개는 갈색 눈으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똑바로 보니 정말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이리와, 어디 한번 보자. 하지만 개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꼬리를 흔들기는 했지만 내가 가까이 가자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어요. 개는 장터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금세 모습을 감췄어요. 이 개는 아무리 친절하게 해준다 해도 또 자기한테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수의사님도 이해했을 거예요. 개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저도 아침부터 그 개를 지켜봤는데 선생님처럼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랬군요. 아무래도 녀석이 겁을 먹는 모양이에요. 혹시 저 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마 떠돌이 개일 겁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람을 겁내는 걸 보면 못된 주인을 피해 도망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주인이 버렸는지도 모르고요. 맞아요. 세상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는 하루 종일 개 생각을 했어요. 낯선 곳을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있을 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그럼요. 일반 사람도 그것을 눈여겨보면 마음 아플 텐데 이 수의사인 그 주인공인 그분은 마음 굉장히 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개가 이렇게 떠돌아 있으면서 배도 골고 그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음 장날이 되었어요. 나는 모처럼 아내 헬렌과 함께 브라우토너 경마장에 가기로 했어요. 헬렌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음식을 준비했고 나는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헬렌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썼습니다. 나는 헬렌에게 미안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나들이 한번 가지 못했거든요. 띵동 띵동띵동 막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장터에서 만났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해리엇 선생님, 장터에서 봤던 떠돌이 개를 잡았어요. 아, 그래요? 잘 됐군요.
나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제 동료가 업내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서 찾아냈는데요. 차에 치인 것 같아요. 여기 데려왔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나는 경찰관을 따라가서 차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걔는 꼼짝 않고 누워있다가 내가 털을 쓰다듬자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도 꼬리를 흔드네요. 내 말에 경찰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걔를 살폈어요. 몸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고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한쪽 눈도 심하게 찢어져 있고요. 걔는 다른 쪽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마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걔를 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나는 걔를 안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렌, 아무래도 경마장에는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지? 괜찮아요. 이 친구부터 살려야죠. 헬렌은 생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답니다. 역시 그 헬렌인 자기 부인은 너무 마음이 착해요. 똑같이 주인공처럼요. 우리는 흰 가운을 갈아입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헬렌은 익숙한 솜씨로 옆에서 나를 도와주었어요. 나는 부러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상처난 곳을 꿰맸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어쩌지? 나는 눈꺼풀을 꿰매면서 걱정했어요. 치료를 다 끝냈을 때 헬렌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마장에 못 가더라도 정원에서 소풍은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개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담요 위에 눕힌 다음 마취해서 깨기를 기다렸어요. 정원에 있는 꽃들과 사과나무에서 햇살이 쏟아졌어요. 헬렌과 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헬렌은 개가 걱정스러운지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았어요. 치료를 하긴 했는데 다시 건강해질까? 그러게요. 건강해져서 주인을 찾아가면 좋을 텐데. 역시 둘이는 참 좋은 부부이고 마음씨 너무 좋은 부부이잖아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관이 와서 개를 데리고 갔습니다. 개는 떠돌이 개로 인정돼서 경찰서에서 있는 동물보호소로 가야 했어요. 이틀 후 나는 동물보호소로 찾아갔어요. 개가 깁스를 한 채 똑바로 서서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 많이 좋아졌구나.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개는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기도 거의 빠져 있었고 다친 눈도 잘 아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를 찾으러 온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어요. 개는 나를 볼 때마다 폴짝 뛰어오르며 반가워했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개의 주인은 오지 않는 게 확실해. 이 개를 데려갈 새 주인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동물 보호소에 있는 또돌이 개들 중에는 주인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가족은 잃어버렸던 사냥개를 다시 만나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캐리 얘가 있었네, 여기 있었네, 반가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가우니까 동물보호에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떡해요, 저 떠돌이 개는. 또 어느 키 작은 부인은 작은 요크셔 테리어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치료한 개를 데리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가끔 애완동물을 키워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개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제 저렇게 다리도 다쳐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걱정이네요.
저 녀석이 잡종이라서 그런 모양이야. 내 생각이 딱 맞았어요. 사람들은 잡종보다는 멋진 개를 원했거든요. 나는 사람들이 그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녀석인지 모르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다 저마다의 그 고유한 본성도 있기도 하지만 다 귀중한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다시 경찰서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개가 있던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누가 개를 데려갔나요? 나는 깜짝 놀라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경찰관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개는 장터에 떠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한 죄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걔가 체포되다니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잡혀있나요? 나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따라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관은 고개를 푹 떨군 채 힘없이 말하고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어떡해요. 경찰관이 이 개를 갖다가 구걸한다고 잡혀가다니 그게 말이 돼요. 큰일이네. 경찰관은 가까운 곳에 있는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집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린 소녀 둘이 바구니에 담긴 개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내가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경찰관이 갑자기 하고 떠들었답니다. 제가 선생님을 좀 놀려드렸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요. 저 아이들은 제 딸입니다. 딸 아이들이 전부터 개를 갖고 싶어 해서 제가 이곳으로 데려왔죠. 정말 잘 됐군요.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경찰관이 더없이 친절해 보이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름이 뭔가요? 펠프스예요. 동료들은 제가 농담하는 걸 좋아한다고 웃기는 펠프스라고 부른답니다. 경찰관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크게 웃었어요. 아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 걔가 경찰관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경찰관은 또다시 웃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개의 깁스를 풀어주었어요. 다리는 완전히 나았고 몸에 난 상처도 다 물어 있었어요. 다 됐다. 자,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개를 내려놓자 개의 목걸이와 끈을 들고 기다리던 소녀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개는 새 주인을 향해 앞발을 모은 채 똑바로 앉았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구걸하던 모습과 똑같은 자세였어요. 하지만 개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었답니다. 행복한 디엔드네요. 다행히 이 아늑한 새 주인을 만나서 떠돌이 개는 잘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개나 고양이를 그렇게 이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 소중한 생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한 번씩은 제 딸이 그래요. 아마 내가 고양이라든가 개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 애가 아플 때, 그럴 때에도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의 아이처럼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키울 자신이 없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개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고양이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애정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 또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의 어떤 놀이객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